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퇴행성 관절염 중 중기 퇴행성 관절염 증상과 치료법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중에서 약 75%가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75%면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장님? 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네. 대부분 습관이 좌식 습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양반다리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거나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하실 때 걸레질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든가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고 무릎을 구부리는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 4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이 빨리 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 결국은 환자분들이 중년으로 가면 결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퇴행성 관절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 무릎 구조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무릎은 이렇게 뼈의 아래쪽에 연골이 있고 밑에 쪽 뼈에도 연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뼈와 뼈를 감싸주면서 보호해주는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준비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연골이 있고 연골, 밑에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있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연골판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조금씩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면 그 다음은 그 위에 아래에 있는 연골이 상하게 됩니다. 네. 이 연골들이 상하고 닳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좌식 문화가 좀 이 무릎 건강에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릎 관절 건강의 핵심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연골인 것 같아요. 한번 연골이 손상이 되면 그냥 뒀을 때 좀 자연 회복이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네. 네.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 뼈, 근육 이런 것들은 한번 상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회복이 잘 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연골이라는 건 한번 상하면 절대 예전처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상하고 나면 오히려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무릎에 증상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졌다 싶다가도 이내 다시 한번 더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릎에는 아주 심한 연골 손상이 남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 치유를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관절염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관절염의 증상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관절염의 증상 가장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볍게 등산 정도를 했는데도 이전하고 다르게 시큰거린다, 그렇죠. 조금 불편하다. 네. 그런데 하루 이틀 자고 나니 다시 없어지더라. 이게 가장 초기 관절염입니다. 네. 이때는 대부분 병원에 오시지도 않고 나는 그냥 무릎이 조금 무리를 했나 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이 단계를 그냥 넘기면 평지를 걸을 때도 좀 피로해지고 무릎 뒤쪽에 오금이라고 하죠. 그쪽 네. 뒤쪽 부위가 좀 당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뭐가 찬 느낌이 나면서 빡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평지를 어느 정도 걷기만 해도 불편하고 자꾸 무릎이 붓게 되죠. 네. 이때가 되면 대부분 병원을 찾아서 약을 드시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만 효과 있고 약을 끊으면 이제 다시 증상이 돌아가는 거죠. 참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좀 증상의 단계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의사들은 이제 관절염의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단계는 연골이 긁힌다, 스크래치 났다, 조금 갈라졌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연골이 조금 닳기는 했는데 전체 두께보다는 한 절반보다는 좀 덜 닳았다. 이때가 2단계고요. 근데 절반보다 조금 더 닳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다가 3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닳아서 이제 그 감싸고 있던 뼈가 드러나면 4단계가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합친 중간 단계 관절염을 중기 관절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걸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있는데 네. 이 연골이 멀쩡하게 두께는 좋지만 거칠어졌다가 1단계고요. 네. 거칠어졌지만 조금 더 얇아지면 2단계, 이제는 많이 없어져서 절반보다 좀 더 없다 3단계고요. 네. 2단계가 중기관절염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연골이 없어지면서 뼈가 드러나면 이제는 말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1단계는 비교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네, 네.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초기 관절염은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약이나 적절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만 가라앉혀주면 환자분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하는데 전혀 불편감이 없어지시죠. 네. 그러고 나면 불편감이 없어진 후부터 무릎에 적절하게 근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를 해주면 거의 예전과 같이 지내실 수 있고 무릎 관절의 악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초기에 발견을 해서 좀 일찍 치료를 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늘 좀 병을 많이 진행시킨 단계에서 병원을 내원을 하시잖아요. 4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중기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기 치료의 어떤 중요성을 원장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중기관절염이라고 하면 네. 결국 뼈가 드러나기 전에 단계이고요. 네. 이 단계를 지나가고 말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술 치료는 내 자연 상태의 무릎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게 인공적인 관절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네.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나서 갖고 있던 이 자연 무릎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중기관절염을 적절하게 치료할 때야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기관절염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말기관절염으로 가지 말자. 이것이 중기관절염을 치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중기관절염의 네. 치료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관절염과 거의 유사하게 치료를 합니다. 그렇네요. 약물도 쓰고요. 주사도 씁니다. 염증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데 그 관절염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 정도 비수술적 치료에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나쁜지 MRI를 통해서 연골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치료법을 섞어주면 이제 더 이상 진행도 하지 않고 환자분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다 선택이 되면 밑에 수술 방법이라고 써 있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다리뼈를 네. 교정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줄기세포도 심을 수 있고요. 네.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연골을 좀 다듬어주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중기 치료 같은 경우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결국 좀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수술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수술 치료법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환자분들은 절대 나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 병원 가면 나는 조금 아파서 갔는데 병원 가면 무조건 검사하고 수술하라고 하니까 나는 네. 병원에 가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조금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내 무릎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60대 이상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가면 느끼시게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치료하기를 의사는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죠. 네. 근위경골 절골술 그러면 의사들도 좀 어색할 정도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이 말은 정강이뼈의 위쪽을 조금 교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는 11자 무릎 교정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무릎의 중심이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조금 분산시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절개도 작고 그러니까 미세 절개를 한 후에 네. 무릎뼈를 조금 교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수술들은 잠시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근위경골 절골술은 관절염의 악화를 막거나 아예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데 중기관절염 정도이고 아주 심하지 않으실 때 네. 그리고 연세도 뼈가 조금 단단한 65세 정도까지는 네. 이 교정술을 해주시면 아주 적절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내 자연 무릎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사진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네. 우리가 무릎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선을 보시면 체중의 가운데보다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분산시켜서 하기 위해서 여기 정강이뼈 위쪽을 조금 절개한 후에 여기다가 예쁘게 뼈를 채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안쪽을 벌려주면 안쪽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체중은 안쪽에 있던 부분이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뼈를 채운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로 된 판을 잠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술하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추 그냥 보셔도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있는 O자형 다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70%는 다 안쪽 편이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금 전에 보이는 쇠판을 대서 최대한 교정을 해주면 딱 모양을 보았을 때 다리가 곧게 펴졌구나. 이렇게 체중을 바깥쪽으로 분산해주면 안쪽의 관절염이 거의 50% 정도 이상으로 편해지면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네. 자, 지금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법들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11자 무릎 교정술은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투시 엑스레이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투시 엑스레이가 계속해서 무릎의 안쪽 편이 나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렇게 뼈를 벌리고 채운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교정을 하니까 투시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무릎의 바깥쪽으로 체중이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조금 절개해서 뼈를 채운 후에는 단단하게 고정해 버리는 거죠. 수술 네네.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우리 환자분도 통증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병원에서 적절하게 지내고 나면 크게 아프지 않은 수술입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치료 사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치료 사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치료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찢어지신 분이었어요. 네. 이때만 치료하셨어도 관절염이 오지 않으셨을 텐데 이때를 방치하다 보니 이제는 연골이 이렇게 갈라지고 패이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인공관절을 하자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한 수술이 되고 내 무릎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적절하게 치료법을 사용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편에 찢어진 연골판은 최대한 내시경을 통해서 예쁘게 꿰매서 기능을 하게 만들고요. 네. 관절염은 추가적으로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환자분은 내시경만 했을 때는 한 3달 있으면 다시 아파질 관절염이었지만 지금 수술하시고 아주 1년 이상까지도 튼튼하게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네. 5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연골판이 찢어진 것부터 시작되신 분입니다. 연골판이 찢어진 게 꽤 컸기 때문에 이분도 지내시면서 관절염이 많이 패이셨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연골판은 최대한 예쁘게 다듬어서 내시경 수술을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11자 무릎 교정술을 통해서 다리를 똑바로 펴놓으면 환자분이 걸어 다니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아주 편해지죠. 네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후에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무릎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하세요라고 하면 어머, 뼈를 자르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거의 골절 수술하면서 한 달 반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정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뼈를 자르고 그것도 이제 일부만 절개하고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 놓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처음에 2주 정도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간단한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 보행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2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환자분의 회복 상태에 따라서 목발을 날 거추장스러우니까 뺄래요 하시는 분은 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힘들어한다. 평소에나 운동을 좀 안 했거나 뼈가 좀 약하다. 그런 경우는 최대 한 달, 4주까지만 목발하고 보조기를 사용하시도록 권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발 보조기는 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 네. 운전은 수술하시고 2주 정도만 있어도 하실 수 있고요. 일상생활은 2주 내지 4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기관절염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랄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방송 보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무릎이 자꾸 부어요. 네네. 그 방송 보니까 딱 중기관절염 같은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따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님이 신 정도 되셨어요. 지금 연세가 50인데 벌써부터 이제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아파지시면 생각보다는 관절염이 빨리 오신 편인데 평소에도 무릎이 자주 붓고 그러셨나 봐요. 그죠? 네. 네.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예, 병원에 예전에는 가봤어요. 네. 아마 지금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관절염이 조금 와 있다 정도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걷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시면 분명히 무릎 안에는 염증이 좀 심해지신 거고요. 이렇게 심해지시면 MRI를 찍어서 연골 상태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생각한 대로 중기관절염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 내시경 수술이라든가 11자 무릎 교정술이라든가 그런 수술들을 통해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아마 걷고 활동하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어지실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무릎을 계속 자연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처 전문 병원에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수술법들을 한번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자세한 검사를 해보시고요. 꼭 치료법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릎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이 수술을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유독 안쪽이 좀 심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70%는 환자분들이 전부 안쪽으로 다리가 휘어있는 O자형 다리가 많습니다. 네. 서양인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좌식 습관 때문에 무릎의 안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요. 그게 결합되면서 다른 무릎의 앞쪽,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확실히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안쪽인 경우는 상당히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반적인 환자분이셨는데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이렇게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해지신 분들의 엑스레이를 쭉 모아봤는데요. 대부분 보면 무릎의 안쪽 부분은 연골이 없어서 뼈끼리 딱 붙어버린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무릎의 바깥쪽 같은 경우는 아직 연골이 싱싱하게 남아있어서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것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교정술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관절 내시경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셨는데 3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젊은 분이시죠? 네, 아주 젊으신 분이고 네. 1년 전에 내측에 연골판이 찢어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우리 다른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연골판을 아주 깨끗하게 잘 다듬어 주신 분이셨는데 네. 이때 이제 우리 환자분이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것을 좀 간과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골판을 다듬고 난 다음에 활동적인 일을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 안쪽에 스트레스가 계속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에 통증이 다시 생기셔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무릎이 많이 부은 상태셨고요. 네. MRI를 찍어봤더니 관절염까지 진행하면서 이전에 찢어졌던 연골판이 또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수술을 해서 내시경으로 본 사진인데 네네. 이렇게 꼭 어디에 맞은 것처럼 푹 들어가 버린 연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쪽에 집중된 스트레스가
나온 결과고요. 연골판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다시 찢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역시 연골판을 최대한 다듬어내고요. 연골판이 너무 많이 찢어지셔서 연골판을 이식하는 수술까지 한 후에 이제 무릎을 10일자 교정술을 통해서 다시 예전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 경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위 경골 절골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릎 안쪽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휜다리를 또 교정을 해줌으로써 더 이상의 관절염 진행을 막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저희가 치료 사례를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좀 준비된 사례를 더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역시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시고 관절염이 이렇게 내시경상에서도 보이듯이 쭉 갈라지면서 연골이 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패였을 때 넓게 패이면서 얇아진 경우는 연골을 메울 수 있는 수술법이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1자 무릎 교정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부분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연골판은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네. 다리 같은 경우는 똑바로 펴는 11자 교정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 그리고 기본적인 헬스장이나 수영장 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사례 또 있나요? 네. 네. 64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역시 관절염이 있으시면서 연골판이 이렇게 많이 찢어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같으면 내시경만 하고 좀 기다리세요. 결국은 인공관절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예전 종래 한 3, 4년 전에 치료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연골이 이렇게 얇아져 있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교정술을 하십시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내시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리를 하시면 네. 나중에 연세가 더 드셔도 인공관절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이나 기본적인 운동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로 지내고 계십니다. 네. 운동을 워낙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면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하는 환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오히려 그냥 두면 운동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좀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헬스장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서 달렸다거나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렇게 교정술을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더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도 무릎 교정술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근위경골 절골술 같은 경우 보니까요. 65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연령 제한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네. 네. 연령 제한을 둔 건 아니고요. 네. 65세 정도까지가 좀 더 결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네네. 그 이유는요. 65세가 이후가 되면은 대부분 뼈가 좀 약해지십니다. 뼈가 약해지다 보니 교정술을 해놓고 그 부분이 약해져서 조금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의사들끼리 모여서 65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좀 더 노년층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뼈 나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어진 것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술 전 사전 검사를 통해서 65세가 넘으셨더라도 뼈가 나이가 튼튼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정술을 하고 역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술 사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보여주시죠. 네. 네. 41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아주 젊으시죠. 그런데 연골판이 찢어진 걸 그냥 무심하게 지내시고 운동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갈래로 연골판이 찢어지고 그 찢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연골이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연골판은 어쩔 수 없이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새로 이 연골판을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깨끗한 연골판으로 새로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진행한 것은 교정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우리 환자분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네. 자, 시술 사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중기관절염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기관절염 증상을 한번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중기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네. 약간씩 무릎이 뻐근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산을 갔다 왔을 때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다 정도는 초기 관절염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이 불편해진다면 이건 초기 단계를 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자각 증상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방법이 될 거고요. 이제 약간 약을 먹고 약국이든 병원에서든 약을 처방해서 드셨는데도 이 증상이 조금 가라앉았다가 크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조금씩 아파진다. 내지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붓는다라는 네. 느낌이 드시면 이것은 거의 분명히 관절염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는 중기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상들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의 고민, 중기관절염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신데요. 네네. 예, 연세는 한 52세 정도 됐고요. 네네. 예, 근데 어머님이 지금 많이 쩔뚝쩔뚝거리시거든요. 네. 한쪽 다리가. 네네. 예, 그래서 병원에 이제 치료도 받아보시고 이제 검사도 했었는데 어떤 의사분은 네, 수술도 권하시고 네. 이제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인대가 조금 늘어난 상태고 염증이 있어서 물이 생겨서 어머니 이제 막 부어오르고 이러실 때마다 가서 물을 빼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수술 요법이나 아니면 치료 방법을 조금 많이 고통스러워하세요. 많이 아프시고 이제 나이도 젊으시는데 이렇게 쩔뚝쩔뚝 하시니까 뭐 제가 며느리 될 입장으로서 좀 불편해 보이셔갖고. 네, 걱정이 좀 네. 많으시죠? 네. 네, 선생님과 바로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께서들 이제 물이 많이 차서 물을 좀 빼고 염증이 많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MRI는 검사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이제 MRI를 검사하기 전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면서 염증이 있다로 환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 염증이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을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나 주사 정도를 써서 호전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관절염이나 중기 관절염의 첫 번째 단계 정도 같으면. 그렇게 되시면 다행히 이제 재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릎에 물이 차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이나 주사에 이제 계속 힘을 빌리시다 보면 결국 관절염이 한 단계씩 더 진행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건 얼마만큼 관절염이 진행했는지를 MRI를 찍어 보시는 거고요. 네. 간단한 수술을 겁내지 않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싫어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난 수술을 하래. 수술을 하면은 인공관절을 생각하시고 무릎이 내 맘 같지 않게 될 거고 한 달 반, 세 달은 고생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결국은 버틸 때까지 버틸 거야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 환자분의 그 가족 되시는 분도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무릎을 잘 쓸 수 있을까를 그 전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거기에는 분명히 간단한 수술은 아마 동반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중기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근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사 선생님께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을 가까운 전문병원 함께 또 모시고 가셔서 좀 정밀적인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지금, 다리가 지금, 오른쪽 다리는 3단계를 넘어갔다 하고, 네. 저 왼쪽 다리는 지금 1단계인데, 연골이 찢어진 상태라서 너무 아파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한 4년 전에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썼는가 이쪽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게 물이 채여가지고 물을 3번이나 뺐어요. 네. 빼고 지금 10월 말부터 지금 계속 지금 정형외과 다니고 있거든요. 네. 다니고 있는데도 낫지가 않고 또 왼쪽 다리도 물이 차이가지고 며칠 전에 또 뺐어요. 네. 근데 수술을 할 단계는 아니라 하고.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갖고 지금 네. 전화를 했습니다. 시청자분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네. 저희까지 전달이 예, 되는데요. 네.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바로 해주시죠, 선생님. 우리 환자분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61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내 무릎을 써야 되는 나이가 맞으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른쪽이 3단계를 넘어갔다고 하면 3단계 넘어간다 하대요. 네,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중기관절염에서 말기관절염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다리가 또 네. 내가 연골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제 환자분들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예, 예. 관절염이 진행하시는 단계에서 내시경만 수술을 하시면 보통 3달 정도 지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통증이 조금 좋아졌다가 이내 다시 아파져서 계속 물이 차는 단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그렇게 되신 건데 대신에 오른쪽 다리가 3단계 정도라면 예. 아직까지는 인공관절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골을 조금 다른 데서 심는다든가 내시경 수술을 한다든가 거기에 동반해서 교정술을 하시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요. 예.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건 왼쪽입니다. 예. 왼쪽은 지금 오른쪽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면서 물이 차는 건데 예, 예.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내시경과 교정술을 병합해서 하시면 이제 왼쪽 다리는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일은 겪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봤을 때는 양쪽 무릎 다 크게 아주 힘들지 않게 인공관절을 생각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것 같으시니까 우리 지금 먼저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그 무릎에 물이 자꾸 차는 걸 이제 주사로 빼기만 하시고 다른 방법을 못 주시면요. 예, 예. 좀 더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이제 무릎만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께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자료를 갖고 찾아가셔서 지금 상태를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오늘 무릎 교정술 이야기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좀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면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10년 이상은 너끈하게 쓸 수 있는 무릎을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중기관절염 치료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또 있네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자분들 관심이 많고 의사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줄기세포입니다. 네. 이 줄기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간에 그 옆에 있는 조직하고 똑같이 자랄 수 있고 분화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좋은 세포를 말하는데 네.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지방에도 있고요. 뼈 속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그 아기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태반에 가장 줄기세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미용 쪽에서는 이미 이 줄기세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큰 연골이 많이 패인 부분조차도 이렇게 줄기세포를 잘 쓰면 연골을 살릴 수 있다 해서 얼마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 줄기세포란 것을 이제 다양한 곳에서 뽑아서 가장 손상이 큰 곳에 심으면 연골이 패인 자리는 예전처럼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또, 네. 이게 휜다리 교정술과 동반 수술이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네. 줄기세포로 이식을 하면 연골이 100점이 되면 너무 좋은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 연골은 90에서 95% 정도의 튼튼함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줄기세포를 이렇게 힘들게 예쁘게 수술을 해놨는데 다시 관절염으로 가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있는 분들은 관절염이 싹 나았지만 아직까지 안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오니까 네. 연골이 다시 그 부분은 또 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 교정술을 동반해주면 이제는 다시는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 거의 예전과 똑같은 무릎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두 수술을 좀 병행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 좀 사례를 볼까요? 네. 36세 남자 환자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기관절염이면서
부분적으로는 말기관절염으로 뼈가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네. 이건 MRI로 본 상황인데 이렇게 하얗게 빈 자리가 이미 연골이 없어서 패인 자리고요. 이 옆에는 연골이 좀 있는 겁니다. 네네. 우리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하셨었는데 연골이 잘 살지 않아서 계속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연골이 하얗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뭉퉁한 막대기로 찌르기만 해도 쑥쑥 들어가 버리는 아주 쓸모없는 연골이 재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이렇게 연골이 없던 부분은 깨끗하게 연골을 만드는 수술을 하고 이 부분의 스트레스가 이제 주변에는 연골이 좀 약해져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는 이렇게 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다리를 똑바로 11자로 펴면 이제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고 거의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네.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네. 우리 환자분은 61세 여자 환자분이신 경우였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연골이 상처가 나고 연골이 패여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쑥 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패인 정도가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을 때는 구태여 줄기세포까지 해서 수술을 할 필요 없이 우리 환자분의 다른 쪽에서 별로 쓰지 않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일부를 떼내서 거기다 심어주는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하고요. 다시 교정술을 하면 똑같이 예전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가연골 이식술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네.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면 우리 예전부터 해왔던 의사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연골을 메우는 수술입니다. 아주 결과가 좋고 거의 성공률이 90% 이상 되는 아주 좋은 수술법인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골이 예비적인 연골이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떼서 심을 수 있는 연골은 있지만 그 메워야 되는 연골이 너무 크면 범위가 너무 크면 결국 못 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수술법에 답답함을 느끼고 줄기세포가 개발이 된 거고요. 하지만 연골이 조금 패인 분들 너무 네. 범위가 크지 않은 분들한테는 네네. 굳이 줄기세포 할 필요 없이 자가연골 이식술을 하면 아주 결과가 좋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중기관절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 사례를 조금 더 볼까요? 네. 네. 중기관절염이 있던 54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연세는 젊으신데 이미 전체적으로 중기관절염 중에서도 말기 쪽으로 가는 정도로 연골이 얇아지면서 중간은 패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연세가 60만 넘으셨으면 인공관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쁘지만 이렇게 연골판도 찢어져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부분적인 곳은 메우고 자가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연골판을 최대한 꿰맨 다음 다리를 똑바로 펴는 교정술, 11자 무릎 교정술을 해놓으면 생각보다는 훨씬 오래 아마 지금 현재 일상생활과 가벼운 보행 그리고 헬스장 운동 정도는 큰 무리가 없는 다리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10년 정도 이상은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자가연골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증상이 몇 단계 정도일 때일까요? 증상은 중기관절염의 증상을 느끼시게 되고요. 네. 이상하게 중기관절염인데 무릎에 물이 찹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관절염이 없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자꾸 물이 차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보면 자가연골 이식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중년의 고민 중기관절염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서 관절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달려라 병원의 손보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2부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3부에서도 다양한 건강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